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새벽까지 30에서 80mm이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주에는 오늘 낮 후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의 분포로 경주에서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지만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충북도 의회가 물난리 중에 해외 연수를 나갔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경주시 의회가 지난해 지진과 태풍 때에 이어 최근에는 가뭄과 폭염 속에 또다시 외유성 해외 연수를 실시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와 문화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최근 7박 9일 일정으로 인도로 공무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경주시 홍보 캠페인과 기념품 전달 등 형식적인 일부 일정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겐지스강 일출과 타지마할 관람 등 관광 일색이었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경주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4명이나 동행해 의원 2명당 공무원 1명이 수행하는 셈이어서 외유성 황제 해외 연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연수에 나선 의원들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경비는 1인당 246만 원씩 모두 3천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썼습니다. 충북 도의원들이 물난리 중에 해외 연수에 나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고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경주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비난 여론은 더욱 거셉니다. 경주시 의회는 지난해에도 기록적인 강진에 이은 태풍 피해 복구 기간에 해외 연수를 떠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 시기는 안 맞죠. 뭐 지진해가지고 국민의 저 불안해가 떨고 있는데. 지방의원들의 이런 외유성 해외 연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되풀이되고 있고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해 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시 시민들을 좀 더 어려워하고 또 섬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부족한 게 아닌가. 또 지방의원의 국외 여비는 의장과 부의장은 250만 원, 일반 의원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면서 해외 연수가 본래 취지인 선진지 결합보다는 지원금에 맞춘 외유성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 제도 개선과 함께 시민사회의 철저한 감시와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미나마타 병 등 중독 질환을 일으키는 순의 사용과 수출입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미나마타 협약이 다음 달 16일부터 정식 발효됩니다. 미나마타 협약에 따르면 오늘 2020년부터 순 혈압계와 체온계, 형광 등 순 전지 등 8개 순 첨가 제품에 대해 제조는 물론 수출과 수입 모두 금지되며 환경부는 이에 대비한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경부 개정안은 순 사용은 물론 취급자의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해안 연안 수온이 평년에 비해 낮아 냉수대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동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일주일 동안 동해 연안 수온은 15.8도에서 23.2도 범위로 전년에 비해 1.5도에서 4.7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도 동해 남부와 중부 연안의 곳에 따라 20도 이하로 수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양식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고 우리나라 산업화를 선도한 동남권 세계도시 협의체인 해오름 동맹이 결성 1년을 맞았습니다. 각 도시의 강점을 공유하고 지원해 인구 200만, 경제 규모 95조 원의 대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새 도시 시장들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울산 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신라 문화권인 울산 경주 포항이 상생 발전하자며 출범한 해오름 동맹. 지난 1년 동안 원자력 연구개발 업무 협약과 에너지 원료 교환망 구축 타당성 조사, 전기차 공동 보급, 3D 프린팅 테크숍 공동 운영,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활용 방안 등
공동 현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1주년 비전 선포식에서 울산발전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은 동해남북권 상생발전 전략연구 공동 용역을 통해 30여 개의 발굴 사업 중 11대 선도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행정구역을 넘어 소통과 협력의 시대를 연 전국 최초의 광역 발전 모델인 해오름 동맹에 정부도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것을 인정해줘서 이제 조만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해오름 동맹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오름 동맹은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예산 확보, 국책사업 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무국도 설치합니다. 연계할 수 있는 상설 사무국을 운영을 하면서 3개 시가 자주 만나서 그것을 과제로 집행을 하고 문화관광 분야는 지난해 고속도로 개통과 도시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동맹의 효과를 가장 먼저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의 그 문화자산을 우리 양도시에 제공을 하고 그 활용을 통해서 우리 경주시의 문화적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큰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포항의 첨단 신소재, 경주의 부품, 울산의 최종재 등 탄탄한 보완적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 있는 만큼 해오름 동맹이 동해 남북권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제도약의 모델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다양한 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7년 연속 문체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내일부터 30일까지 형산강 체육공원과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울진 워터피아 페스티벌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바다와 강이 만나는 왕피천 하구와 염전 해변 등지에서 개최됩니다. 울릉도 오징어 축제 2017은 도지정 우수축제로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저동항에서 풍어제와 오징어 맨손잡기 등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포항 구룡포 해변축제가 28일부터 경주 2017 국제 뮤즈 페스티벌이 다음 달 3일부터 봉화 은어축제가 29일부터 열립니다. 포항 상대동 일원 주점거리가 도시 재생 사업의 하나로 상대로 젊음의 거리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포항시는 거리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상가 주인과 세입자, 지역 주민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젊음을 상징하는 상대동의 한 거리. 젊은 층이 많이 몰리는 저녁 시간에 비해 낮에는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포항시는 음주 유흥거리로 형성된 이 거리를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문화거리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잠동 폐철도 부지 입구에서 상대 삼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 가로 환경 개선 사업과 유해 환경 개선, 지중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거리에서 즐길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좋은 거리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토탈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과 한전 지중화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74억 원도 확보됐습니다. 사업 설명회 자리에 모인 상가 주인과 세입자, 지역 주민들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상가 번영에 그리고 이제 세입자 대표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 포항시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이제 강구하고 서로 상생 협의하도록 그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포항시는 올해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주점거리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거리로 탈바꿈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 송도 동빈 큰다리옆 주변에 캐릭터 해상공원이 개장했습니다. 포항시는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무리의 공원을 조성해 음악 분수와 파고라, 공연장을 만들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 주인공 캐릭터 조형물도 설치했습니다. 캐릭터 해상공원에서는 워터 스크린을 더한 음악 분수쇼를 볼 수 있고 공원 활성화를 위해 포항 운하를 오가는 포항 크루즈 중간 정박지로도 활용됩니다. 학교나 버스터미널 이전터처럼 대규모 개발을 할 때 지자체가 이해관계에 얽혀
특혜 시비나 소송에 휩싸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대구시가 이런 곳에 도시 계획을 변경할 때 민간 사업자와 사전 협상을 하도록 하고 공공기여도 의무화했습니다. 윤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3,000제곱미터가 넘는 대구시 수성구 남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터입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서 빈터로 남아있지만 아직 아파트나 상가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이지만 도시계획시설로는 여전히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옛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정류장, 문을 닫는 학교 등이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이처럼 10,000제곱미터가 넘는 땅이나 대규모 시설 이전터의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민간 사업자와 사전 협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남부터미널의 경우처럼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려면 개발 면적의 15%나 개발 이익의 15%를 공익을 위해 쓰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연 녹지 지역을 일반 주거 지역으로, 주거 지역을 일반 상업 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25에서 40%의 공공기여율을 추가로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용도를 이렇게 올림으로써 그러니까 업조닝 하면서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개발 이익을 어떻게 하면은 공공적으로 공익으로 그렇게 환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다 명쾌하게 그렇게 규정해 둠으로써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을 공공기여를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엄격하게 제한되던 용도지역 변경이 사실상 풀리게 되는 셈인 만큼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구시 차원이라든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게 좀 남발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좀 감시하고 그렇게 견제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서울과 부천, 부산과 광주가 이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대구시가 도심 개발과 공공성 담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도 교육청이 포스텍과 한동대, 대구대 등 도내 5개 대학교 공동으로 외국인 초청 세계 2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외국인 대학생이 한국인 대학생과 2인 1조가 돼 도내 9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세계 각국의 문화, 언어, 풍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에서 공부 중인 영국과 에콰도르, 이란 등 세계 40여 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부터 30도를 훌쩍 넘는 이른 폭염이 찾아왔는데요. 이 때문에 말벌의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주택가에 벌떼 출몰이 늘고 있습니다. 엄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정집 베란다 난간 사이로 큼지막한 말벌집이 매달려 있습니다. 119 대원이 살충제를 뿌리자 말벌 수십 마리가 쏟아져 나오고 장대로 벌집을 제거합니다. 대로변 가로수의 나뭇가지에 농가 처마와 한옥 기와장 틈새를 비집고도 벌집 투성입니다. 경북의 벌집 제거 출동 횟수는 지난 6월부터 급증해 하루 평균 30여 건, 올해만 벌써 3천여 건에 이릅니다. 벌집 제거 건수는 지난해보다 25%, 벌쏘임 환자는 281명으로 38% 급증했습니다. 생활안전구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벌집 제거가 많습니다. 벌이 주 활동기가 8월이라서 활동이 아마 지금보다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말벌은 통상 6월에 집을 짓기 시작해 8, 9월 왕성하게 활동하지만 계속된 폭염으로 번식과 서식에 좋은 환경이 일찍 형성됐습니다. 말벌의 독성은 일반 벌의 15배에 달하고 연속해서 10번 이상 침을 쏠 수 있어 치명적입니다. 벌집을 발견하면 손으로 쫓아내는 등 벌을 자극하는 행동을 피하고 몸을 웅크린 채 최대한 멀리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짙은 향을 내는 향수와 화장품, 어두운 옷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도 내 각 시군은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거래를 위해 민원인들의 많은 이용을 권장키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 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과 부동산 거래 신고가 계약과 동시에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또 실시간으로 공적 정보 확인이 가능해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등 부동산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고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전하게 부동산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